자, 관동별곡 뒷부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셋을 피울 때라는데 이화가 져버렸거든. 이화가 뭐라고요? 배꽃이요. 그렇죠. 배꽃이 벌써 져버렸어. 배꽃이. 자, 그럼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어느 계절? 그렇죠. 늦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벌써 계절적으로 늦봄이라고 시간이 꽤 지났고요.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다에 올라가 앉아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쯤 일어났었죠. 일출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예.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또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죠. 왕 임금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듯도 하고요. 다음에 여섯 용이 받친 듯도 하거든. 자, 그럼 여섯 용이라는데 실제로는 해가 떠오를 때 용이 받치고 있겠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해 주변에 끼어 있는 무엇을 용에 빗댄 거야? 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 원관염을 쓰시오 이러면 구름을 쓰셔야 돼요. 원관염은 구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그렇죠. 해를 떠받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충신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충신인 거예요. 묻는 문제가 원관념을 묻는지 이 단어의 상징 의미를 묻는지 구분 좀 하시고요. 자,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천중에 치더니 호발 머리카락을 세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화제 정서 변화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구름이 막 떠오를까 말까 이러니까 일출 전중 후중에서 아이고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는 일출 그렇죠. 일출 전 땡큐. 자, 다음에 바다를 떠내 온 세상이 일렁이거든. 이때는 일출 일출 중 여기는 떠오르고 있고요. 다음에 완전히 천유에 치 떴으니까 이게 일출 그렇죠. 일출 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니까 무엇에 따른 구성? 그렇죠. 시간적 구성을 따르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아래로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와서 천중에 치더니 호발 해류라 다음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하는데 열구름 해석 어떻게 해요? 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이죠. 그렇죠. 지나가는 구름. 근데 머물시라 하니까 요거 해석은 어떻게 돼요? 리을시라니까 두렵구나. 그렇죠. 머물까 두렵구나 이 뜻이 되잖아. 머물까 두렵구나. 그 얘기는 열구름은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부정적이야. 자, 그러면 해를 가리고 있거든. 해를 가린 존재, 임금을 가린 존재는 또 누가 돼요? 간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시선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인데 해타의 뜻은 원래 뜻은 침과 가래라는 뜻이고 해석할 때는 해탈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훌륭한 글이었죠. 훌륭한 글. 자, 시선. 시의 신선 또 누굴 뜻하는 거야? 시의 신선 누구예요? 정철 아니죠? 200 얘기하는 거예요. 200. 200은 어디 가고 이렇게 200이 남긴 훌륭한 글만 남았냐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해타에 해당되는 구절이 뭔데? 그렇지.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하는 구절이 바로 해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은 원래 정철이 먼저 언급한 거다 아니면은 200이 언급한 거다. 200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천지간에 굉장한 소식들 자세히도 해놨구나. 자세히도 적어놨구나. 누가? 시선 200이. 내립시다. 다음 구절. 사양 현산에 사양 어떻게 해석해요? 석양이요. 석양.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이니까 석양이에요. 석양이 비치는 현산에 턱축은 뭐였어요? 철쭉을 다음에 문이 발화하는데 문이 어떻게? 문이 밟는 거 어떻게 밟는 거야? 지려 밟는 거 우리 진달래꽃이 나오고요. 예.
끊임없이 복습하세요. 이거 진짜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전 전에 수업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복습은 언제 하는데? 그렇죠? 예, 복습하셔야 됩니다. 문이 받는 것은 잇따라 밟아서 계속 밟아 이 뜻이에요. 잇따라 밟아. 자,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갔어요. 우계지륜이라는데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레는 수레인데 어떤 수레? 날개 달린 수레. 날개 달린 수레 또 누가 타요? 신선이 타거든. 그럼 실제 이 수레 타고 있는 사람은 정철이고요. 그러면 자신을 또 무엇에 빗댔어요? 그렇죠.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자, 경포로 내려가 보니 신미가 되는 얼음 같은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달아서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슬카장 펴졌대. 슬카장은 뭐 뜻이에요? 실컷. 그렇지, 실컷. 실컷 펴져 있다는 얘기야. 무엇이 펴져 있더라? 신미가 되는 얼음 같은 비단이 실컷 펼쳐져 있대. 그리고 물결이 잔잔하다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신미가 되는 얼음 같은 비단은 실제 비단이 아니라 원관념은 뭐예요? 그렇죠. 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원관념은 경포 호수예요. 아주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죠. 넓고 잔잔해요. 자, 그래서 모래를 해리로다. 해리로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세리로다. 모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아주 잔잔해요. 고주를 해람하여 한 척의 배를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너문 곁에 대양이 넓은 바다가 거기로다. 조용하다 이기사하는데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그렇죠. 경포 호수죠. 그렇죠. 화자가 경포 호수에 있는 정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활원하다 저 경계. 활원 한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렇죠. 원. 그렇죠. 멀고 광활하다. 저 경계. 저긴 어딘데? 화자 어딜 보고 있었어요? 저기 바다를 보고 있었죠. 그렇죠. 저 바다의 동해 바다의 경계에 이도군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도곤이라는데 도곤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얘기는 이보다 더 갖춘 곳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곳이 어떻다? 좋다. 그렇죠. 모든 걸 갖춘 대단한 곳이라는 얘기죠.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홍장고사는 시끌벅적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곳은 어떻다? 매우 어떤 곳이다? 조용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홍장고사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이 경포 이곳에 어떤 특징을 강조한다고요? 경포수가 그만큼 어떤 곳이다? 조용한 곳이다. 그렇죠. 이 조용함을 강조를 하는데 이 조용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정밀미라고 했어요. 고요할 정자를 써가지고 정밀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강조해요. 다음 강릉대도호, 강릉대도시 풍속이 좋구나. 절효정문이 골고루 벌어져 있어요. 절효정문 뭐라고요? 어떤 문이라고요? 효자, 충신, 연려문, 효자, 충신, 연려문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이 고을고을마다 벌어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하겠다. 비옥가봉이란데 원래는 즐비한 집마다 벼슬을 줄만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옥가봉은 태평성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어요.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 하겠다. 자, 진주관 죽서로 50천 냇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영동 지방이니까 줄줄줄줄 담아가지고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에 목멱에 다히고자. 목멱이라는데 목멱이 뭐라고요? 남산. 그렇죠. 그러면 한강 남산 떠올리고 있잖아. 이러면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 정서가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도 연군 지정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연군 지정.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슬미다라는데 슬미다 해석 어떻게 해요? 슬미다는 싫다, 밉다. 싫고 밉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돌아봅시다. 왕정이 유한해. 여기 뭐부터 해야 되나? 왕정의 뜻은 뭔가요? 관리의
그렇죠. 관리 여정이 유한해요. 관리 여정이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있을 수 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때가 됐어요. 다음 풍경이 무슬민이 싫고 밉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실증 나지 않으니, 싫지 않으니 뜻이에요. 회포도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줄데 없구나. 객수 뭔 뜻이었어요? 나그네의 싫음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 구절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왕정 관리의 여정이에요.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이죠.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얘가 공이라면, 다음에 풍경, 자연을 즐기는, 풍경을 즐기는 것은 공적인 일, 사적인 일. 그렇죠. 이건 사적인 일이죠, 이건.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화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면 공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화자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 화자의 무엇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관리,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몽민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몽민관. 관리, 위정자, 몽민관으로 무엇을 하면 사적인 모습으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 사적인 모습, 무엇을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신선 혹은 자연을 즐기는 자연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갈등이 나타나는 소재를 찾으시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쓰면 되거든. 이게 답이거든. 작년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왕정과 객수 이 둘을 답으로 했었어요. 답으로 했다가 선생님이 또 이의제기해 라고 해가지고 이거 결국 이의제기해가지고 다시 이것도 또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정과 풍경 사이에서 갈등이다. 이래도 맞는 표현이고요. 왕정과 객수 사이에서 갈등이다. 이것도 맞는 걸로 되고요. 그리고 풍경과 객수는 같은 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선사를 띄어서 하는 선사라고 했는데 신선에 뭐라고요? 신선에 뗏목이었어요. 신선의 뗏목. 그런데 이 선사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도 보면은 또 그림 그려야 돼. 그림만 그리면 부담이 돼. 자, 우리 지도를 보면요. 여기 포항 근처에 울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울진. 울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 울진이 선사라는 지명이었어. 울진의 옛 이름이 선사거든. 그래서 여긴 울진의 옛 이름이에요. 화자가 벌써 이곳까지 와 있거든.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이거야. 뗏목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울진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두 가지로 해석되잖아. 그럼 수사법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중의법이 있습니다. 문제 풀다가 뭐 중의법이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에요. 자, 선사를 띄어서 두로 향할까? 북두성과 견우성이죠. 별자리로 향할까? 신선을 찾으러 단열 동굴에 머물까? 뭐뭐 할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화전 무슨 상태? 갈등 상태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천근 하늘의 끝을 못 보아서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도대체 하늘 밖은 도대체 뭐가 있냐? 하늘 밖에 뭐가 있는데요? 정철이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 말고 정철이 생각하기에 하늘 밖은 무슨 세계? 누가 있는 세계? 신선의 세계. 그렇죠. 계속 신선 세계를 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수사법만 좀 찾아봅시다. 수업했다며? 그렇죠. 문장구조 동일하죠. 앞과 뒤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해요. 대국법이 있고요. 또 그렇죠. 바다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해서 앞에 말을 다음 말의 시작으로 삼고 있죠. 연세법도 쓰였어요. 내려가서 가뜩이나 노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했기에 불건이 품건이 어저렇게 구는가 하는데 이 고래 실제로 고래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원래는 여기서 무엇이 있는데 저 큰 파도죠. 파도. 자, 불건이 품건이 어지럽게 구는가? 은산을 꺾어서 육합에 내리는 듯하다. 육합 뭔 뜻이었어요? 그렇죠. 운세상. 그렇죠. 전후 좌우 위아래 6방향 운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닷가에 갑자기 은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은산의 정체도 뭐라고요?
이것도 파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큰 파도. 파도 윗부분 보면 색깔이 하얗잖아. 포말이 일어서. 다음에 5월 넓은 하늘에 백설은 무술인가. 5월달에 흰 눈 내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백설의 정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파도의 물보라 그렇죠. 얘도 파도의 물보라를 뜻해요. 지난 시간에도 보라 드립 했었는데 민서를 위해서 보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공통적인 사용된 수사법 좀 찾아봅시다. 공통적인 수사법은 은유법 그렇죠. 전부 다 파도 대신 다른 소재를 썼으니까 전부 다 은유예요. 전부 다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 쓰니까 은유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쭉 묶어주시고요. 이 부분 묶어주시고요. 파도가 지금 어떤 상태? 아주 높은 파도, 아주 거센 큰 파도가 나타나요. 화재의 심리 상태는 그렇죠. 갈등 그렇죠. 그래서 이 거센 파도는 화재의 갈등 이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크면 화재 갈등도 크다. 그럼 파도가 가라앉으면 갈등도 어떻게 될 것이다. 수그러들 것이다. 갈등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려가서 다음에 이제 결사. 그렇구나. 춥군요. 꺼주지 뭐. 자, 적은 덧 밤이 들었어요. 적은 덧 어떻게 해석해요? 잠시 후에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해졌대요. 풍랑은 뭔 뜻이에요? 물결 파도죠. 이 물결 파도가 정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 가라앉건을. 그럼 우리 이 줄 통해 알 수 있는 거. 파도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화재의 갈등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갈등 해소를 암시해요. 자, 부상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죠. 뭐 하는 곳? 해 뜨는 곳. 어느 방향?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그렇죠. 해 뜨는 곳 지척에서. 지척은 어떤 곳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해 뜨는 곳 가까이에서 명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또 명월 나오는데 명월도 네모치고 별표 치시고요. 밤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달의 상징적 의미는 또 뭐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임금이 되겠어요. 왕입니다. 자, 명월 기다리니 상서로운 빛, 천길이나 된 상서로운 빛이 보인 듯 숨어버렸어. 우리가 달빛을 보고 싶은데 이 달빛이 살짝 보였다가 숨어버렸거든. 화제의 마음 어떻게 했어? 아쉽겠죠. 그렇죠. 여긴 아쉬움이 되고요. 다음에 주렴을 고쳐왔고요. 주렴 뭔 뜻이에요? 구슬로 만든 발. 그렇죠. 커튼 발 뜻해요. 승원이가 수업을 너무나 잘 듣고 있구나. 필기를 안 하고 있구나. 자, 주렴 구슬발이고요. 구슬발을 다시 얻고요. 옥계단도 다 쓸어버렸어요. 예, 깨끗한 하얀 돌계단도 다 쓸어버렸고요. 계명성이 돋도록. 계명성은 뭐라고요? 별. 무슨 별? 샛별. 그렇죠. 금성이죠, 금성. 샛별이 솟도록 고초는 어떻게 앉았다고요? 그렇죠.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그런데 화자가 꼿꼿하게 앉아. 뭐야? 커튼 걷어버렸어요. 계단 쓸었어요. 그 다음에 샛별 돋을 때까지 새벽이 되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까 연꽃이, 하늘에서 흰 연꽃이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흰 연꽃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럼 이것의 흰 연꽃이 의미한 바의 원관념은 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년하에 원관념을 쓰시오 이러면은 뭘 써야 되는 거야? 달, 즉 위에 나온 명월 이거 쓰셔야 되는 거죠. 백년하는 명월이에요. 달? 찾아 쓰라고 하면은 명월 쓰면 되고요. 그냥 쓰시오 하면 달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심정 찾아보면 어쨌든 보이다가 말았어. 이 달 마지막에서 이러고 있거든. 청소하고요. 깨끗하게 꼿꼿하게 앉아있어요. 어떤 태도가 느껴져? 화자의 몸과 마음을 아주 어떤
경건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경건한 태도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달을 봤어. 화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무지하게 기쁘겠죠. 반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화제의 정서 변화 이렇게 변해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달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이리 좋은 세계를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대대다 배우죠. 남대대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남에게 남들에게 다 배고자 보이고 싶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다시 빨간색으로 묶어주고 여기서 남들은 누굴 뜻하겠어? 여기서 남은 누구야? 남들. 백성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간 화제의 정서는 뭐가 되겠어요? 저 애민정신, 선정의 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화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유화주 누구의 술이라고요? 신선의 술. 그러면 이 유화주를 마시고 있는 건 누군데? 정철. 그럼 또 여기서도 자신을 무엇으로? 그렇죠.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구절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은 누구냐? 근데 여기서 영웅은 누구예요? 200이고요. 사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구 신라시대 화랑들. 이건 또 누구냐? 아무나 만나서 옛 기별 너희들 예전에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옛 기별 묻자고 하니까 신선의 산에 있다는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이미 남쪽으로 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먼 거야. 자, 송근을 베고 누웠어요. 송근이 뭔데요? 소나무에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들었어요. 풋잠. 술 마시고 잠이 든 거죠.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한데 꿈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동그라미 치고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꿈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신선이요. 그렇죠. 꿈속의 신선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나 정철이라고 했었죠.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대를 내가 모르겠냐? 하늘 아래 진짜 신선이다. 여기서 그대는 누구? 정철이고요. 나는 말하고 있는 난 누구? 신선이 되는 거죠. 하늘 아래 진짜 신선이다. 누가 참 신선이다? 정철이. 그렇죠. 다음에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그릇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고 있냐.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얘기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우리 이태백을 다른 표현으로 적강한 신선이라 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적선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 내려왔다는 걸 통해서 또 적강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적강. 인간 세상에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따르냐.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누가 하는 말? 누구의 대사라고요? 꿈속에 신선이 하는 말이죠. 신선. 지금? 타이밍이 애매한데? 자, 그리고 자, 여기 조금 더 봅시다. 여기서 어차피 금방 끝날 거야. 좀만 참을 수 있어? 자, 여기 중요한 거 꿈의 역할. 이거 빨간색으로 왕별 치시고요. 자, 보니까 꿈을 꿈으로써 나중에 이 좋은 수 가지고 백성 나눠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화자는 왕정과 풍경 사이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갈등하고 있었죠. 근데 꿈을 꿈으로써 이 갈등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꿈의 역할 매우 중요해요. 갈등 해소의 매개체가 돼요. 즉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게. 상계 어느 세계라고요? 신선세계.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는 뭐가 돼요? 여기서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진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사는 곳,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상계와 인간 서로 대조 관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술 한 잔 먹어보시오 하면서 신선이 술을 권해요. 인간이 사람 사는 곳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한자 그대로야. 자, 그래서 북두칠성을 기울여 창예수를 부어내고 있어요. 북두칠성 무슨 모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국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예수를 그럼 뭘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술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묶어주시고요. 스케일이 작아 커. 규모가. 엄청 크죠. 하늘에 별을 떠다 바닷물 팍 퍼가지고 꽉 마시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호탕한 기상이 느껴지잖아. 우리 아까 이렇게 호탕한 기상을 뜻한 한자성어가 호연지기. 그래서 여기서도 화자의 호연지기가 느껴져요. 자, 자기가 먹고 날 먹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라고요? 신선. 나는 정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나오던 거였어요. A, B 해서 누구냐 묻는 문제. 자, 자기가 먹고 날 먹여 서너 잔 마셨더니 따뜻한 바람이 습습하여. 습습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산들 하여서 양 겨드랑이를, 액은 겨드랑이죠.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말리 넓은 하늘에 저기만 날리로다. 잠시만 날 것 같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과 연관돼서 또 알아둬야 되는 한자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인이 쓴 구절 중에 날개가 돋아 신선처럼 날아오른다는 의미의 구절이 있는데, 날개를 뜻하는 깃을 뜻하는 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 될 화자에다가 오를 등 신선 선자를 써가지고 우화등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선이 되어 날아간다. 딱 이거예요. 딱 이 구절. 그래서 술 좀 마시고 나니까 내가 날 듯하다. 신선처럼 날아올 것 같아. 그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내려서요. 이 술 가져다가 사해 고루 나누어. 사해, 내 바다 어딜 뜻해요? 온 세상. 그렇죠. 내 바다도 온 세상이에요. 자, 이 술로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의 뜻도 알고 있어야죠. 뭐라고요? 억과 만해야 되는 창생. 수많은 백성이었어요. 백성.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이거를 먼저 한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재요. 이 부분은 누구의 말? 정철의 말이죠. 이 부분 정철. 꿈속에서 정철이 신선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구절 매우 중요 구절이 되는데 화자 계속 고민 중인 거야? 갈등이 해소가 된 거야?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나는 공적인 게 먼저다 아니면 사적인 게 먼저다? 그렇죠. 이것을 우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 구절을 했었는데 볼 게 너무 많아. 자, 공적인 거 먼저, 사적인 건 나중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한자성어가 선공, 후사 이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잘 드러난 정서 보니까 화자, 백성들 생각하잖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애민정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으로 선정의 포부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딱 이 구절에만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자, 먼저 백성을 걱정한다. 먼저를 뜻하는 한자가 먼저 선. 그 다음에 근심하다. 걱정할. 그렇죠. 선우. 그 다음 나중에 뒤를 뜻하는 한자. 후. 그 다음에 즐기자. 즐길. 락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우후락. 백성을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 해서 선우후락이라는 한자 구절이 있는데 딱 여기에 있습니다. 딱 여기에. 딱 여기 들어가요. 이 구절. 선우락은 진짜 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백성을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 되셨나요? 네. 정리됐으면 다음 내려갈게요. 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 하늘로, 넓은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 옥소 소리가, 옥소는 뭔 뜻이었어? 옥필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그러면 말 끝나고 학 타고 구공 하늘로 올라가는 대상은 누군데? 신선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반면에서 이제 옥필 소리가 막 들리고요. 나도 잠을 깨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명월 밝은 달이 천산만락의 수많은 마을, 즉 온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명월이 온 세상에 다 비친다는 얘기죠. 그럼 명월이 또 상징하는 밝은 달이잖아. 그렇죠. 임금. 그럼 임금의 무엇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다? 그렇죠. 임금의 선정. 그렇죠. 임금의 은혜, 선정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글자 수를 보세요. 끝에 글자, 끝에 줄, 첫 번째 몇 글자? 세 글자. 그 다음에, 다섯 글자. 그 다음에 네 글자. 마지막에 세 글자. 이렇게 되거든. 끝에 글자가 3, 5, 4, 3으로 끝나서 3, 5, 4, 3으로 끝나서 마치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거든. 그래서 가사 문학 중에서 우리가 이 갈래를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 문학 중에서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게 끝날 때는 그래서 격식이 정해졌다라고 해서 정격 가사라고 해요. 정격 가사. 이 작품의 갈래가 뭐라고요? 가사. 그리고 정격 가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평민이에요? 양반이에요? 양반. 양반들이 있으면 또 양반 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끄널고 보니까 몇 음보예요? 사음보. 그렇죠. 운율은 음수율과 음보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보율로는 사음보가 되고요. 사음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글자가 반복되는 거야? 시조들 보면 몇 글자가 반복돼요? 세 글자, 네 글자, 즉 3, 4조가 반복되거나 혹은 같은 표현으로 4, 4조라고도 해요. 시조랑 동일하죠. 가사랑 시조는 형제관계야. 같은 시기에 발생했어요. 길이만 좀 다를 뿐. 네. 아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